얘들 오늘 복소수에 대한 내용인데 일단 처음 들어볼 거야. 처음 들어볼 거고 처음 보는 기호일 거야. 처음 보는 모습일 거야. 여태까지 너네가 조금 배워왔던 내용들을 조금 다뤄봤다면, 예를 들면 뭐 곱셈 공식이라든지 아니 뭐 인수분해라든지 이런 거에 대해서 좀 다뤄봤다면 오늘 배울 건 진짜 딱 처음 들어보는 거야. 복소수라는 거. 그럼 이 복소수를 배우기 위해서는 수의 체계에 대해서 좀 알아야 되거든. 그럼 너네가 맨 처음 너네가 이제 막 이제 더하기 빼기를 하고 막 할 때 사탕 몇 개인지 세고 이럴 때 맨 처음 배운 수를 뭘로 배웠죠? 뭐 1, 2, 3, 4, 5, 6, 7, 8 이런 거 얘기하는 거지. 그걸 뭐라 부를까? 그래서 자연수라고 하죠. 자연수. 예, 자연수라고 하죠. 자연수. 자연수라고 해. 그래서 우리가 뭐 그냥 1, 2, 3, 4, 5, 6, 7, 8까지 이런 숫자들 그냥 자연수라고 하죠. 그죠? 그럼 이 자연수를 배우고 나서 조금 더 이 자연수보다 큰 수에 대해서 배웠었어. 이 자연수를 포함하면서 뭘 배웠죠? 뭘 배웠을까? 그렇죠. 정수를 배웠죠. 뭐 1, 2, 3, 4, 5, 6, 7, 8 배웠으면 이제는 뭐 배웠어? 마이너스 1, 2, 3, 4, 5, 6, 7, 8 이런 것도 배웠잖아. 그런 걸 뭐라 그래? 정수라 그러지? 그래서 정수에 대해서 배웠어. 근데 이 정수는 자연수를 포함하고 있다고. 그럼 정수에는요 어떤 게 있냐면, 정수에 어떤 게 있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마이너스 부호가 붙은 애들이 있을 거 아니야. 자연수에 마이너스가 붙은 애들이 있잖아. 그런 걸 뭐라 부르냐면 음의 정수라고 하죠. 뭐 예를 들면 마1, 뭐 마2, 뭐 마3 이런 거. 그럼 자연수는 보통 1, 2, 뭐 3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데 자연수를 다른 말로 뭐라 부르냐면 음의 정수가 있으면 그렇죠. 양의 정수라고 부릅니다. 양의 정수. 그래서 자연수는 다른 말로 양의 정수야. 정수 안에는 양의 정수랑 음의 정수만 있을까? 뭐도 있죠? 그렇죠. 0까지 포함해서 정수라는 거예요. 알겠죠? 그럼 이 정수를 배우고 나서 이 정수보다 조금 더 큰 수의 체계. 그러니까 우리 지금 뭘 배우는 거냐면 수의 체계에 대해서 다시 배우고 있는 거야. 수의 체계. 정수 다음에 조금 더 큰 거 뭐라 그러죠? 그렇죠. 유리수가 있겠죠. 유리수. 유리수가 이렇게 있을 거야. 그럼 이 유리수는 뭘 포함해? 정수를 포함하고, 그럼 당연히 정수를 뭐라 부를 수도 있어? 유리수라고 할 수 있는 거야. 자연수도 유리수라고 할 수 있는 거고. 됐니? 그럼 이 유리수 안에는 이런 정수만 있을까라고 했을 때, 유리수 안에는 정수만 있냐라고 했을 때 정수가 아닌 녀석들도 있어. 유리수긴 하지만 정수가 아닌 녀석들도 이렇게 존재한다고. 뭘까? 예를 들면 정수라는 건 말 그대로 1, 2, 3, 뭐 마이너스 1, 2 뭐 이런 거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그럼 그 정수가 이런 정수가 아니면서 유리수인 애들은 뭐밖에 없어? 그래서 분수인 애들이죠. 분수랑 소수인 애들. 그런 애들을 뭐라 부르냐면 정수가 아닌 유리수입니다. 정수가 아닌 유리수라고 해. 그래서 우리 보통 분수 이런 거 마이너스 2분의 1, 2분의 1 그리고 또는 뭐 소수 0.3 뭐 이런 거 소수도 분수로 바꿀 수 있으니까 그죠? 이런 애들을 유리수라고 해. 자 그럼 이 유리수보다 다음에 유리수 다음에 배운 더 큰 수의 체계 그죠? 실수죠. 실수. 우린 실수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배웠어. 이 실수까지 이렇게 배웠어. 너네가 배운 수의 체계 중에서는 이 실수가 제일 컸을 거야. 이 실수가 제일 컸을 거야. 그럼 이 실수 안에는 유리수만 있냐? 아니죠. 우리 이 실수를 배우면서 같이 뭐도 배웠어? 무리수에 대해서도 배웠죠. 그 무리수는 여기 있을 거야. 무리수는 다른 말로 하면 뭐라고 하냐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얘기하고 있는 거야. 순환하지 않는 무한소수. 그래서 뭐 예를 들면 뭐 있어? 파이 아니면 뭐 루트 2 이런 애들 다 무리수라고 하죠. 그럼 오늘 배울 게 뭐냐면 이 실수, 즉 우리가 지금 여태까지 중3 때까지는 실수까지 범위, 즉 실수 범위까지만 배웠단 말이야. 모든 문제들을 실수까지에 대해서만 다뤄봤어. 근데 지금은 이거보다 더 큰 수의 체계를 한번 보자 이거지. 그 더 큰 수의 체계를 뭐라 그러냐면 복소수라고 할 거야. 실수보다 더 큰 수의 체계를 복소수라고 할 거야. 그래서 이 복소수는 실수를 이렇게 포함하고 있어. 복소수는 실수를 포함하고 있어. 그럼 이 복소수 안에는 실수만 있냐? 라는 거지. 실수만 있냐? 라고 물어보는 거야. 근데 실수의 의미는 뭐야? 너 혹시 알고 있니? 실수의 의미를?
실수의 의미는 그냥 말 그대로 실제로 존재하는 수야. 실제로 존재하는 수니까 너네가 여태까지 실수가 제일 크다고 배운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모든 수는 다 여기에 포함되는 거니까. 너네가 알고 있는 모든 수는 다 실수에 포함되고 있는 거야. 막 0.0000000 뭐 1 이런 것도 다 실수에 포함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이게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하는 거거든. 근데 이 복소수 안에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 말고 그 반대인 뭐가 있냐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가 있어. 말이 좀 이상하지?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라고 하면 좀 말이 이상하지? 그래도 그걸 뭐라 부를 거냐면 우리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에 대해서도 한번 따져보자 이거야. 그래서 그걸 우리는 이름을 붙여준 거야. 그걸 뭐라 그러냐면 허수라고 할 거야.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실수라 그러고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를 허수라 그럴 거야. 그럼 이 허수는 말 그대로 허구의 수, 허상의 수라고 얘기해. 그러니까 존재하지 않는 수, 이걸 허수라 그럴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너네가 지금 이제 배울 건 뭐냐면 복소수에 대해서 배워보자 이거죠. 여태껏 너네가 실수에까지 범위에서 모든 걸 해결했다면 이제 우리는 한 단계 더 높여서 복소수라는 단위, 즉 복소수라는 수의 체계까지 배워서 더 확장시키자는 거지. 모든 그 수의 체계를. 그랬을 때 우리가 새로 추가되는 건 뭐냐면 실수 이외에 뭐가 있냐면 허수라는 게 존재한다 이거야. 됐어? 따라왔어? 그럼 우리 오늘 이게 뭘 보자면 허수에 대해서 한번 보자 이거죠. 이 허수가 뭔지.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거잖아. 실수는 배워놨잖아. 그러니까 처음 배우는 이 허수가 뭔지에 대해서 좀 보자 이거야. 그럼 이런 거야 얘들아. 무슨 말이냐면 이 허수가 무슨 말이냐면 너네 x제곱을 해서 어떤 수를 제곱을 했다? 그랬더니 마이너스 1이 나왔대. 이게 있을 수 있는 일일까 얘들아? 어떤 똑같은 수를 두 번 곱해서 음수가 나왔어. 마이너스 1이 나왔다라는 게 말이 돼? 너네가 여태껏 생각하는 거에서는 말이 안 된단 말이야. 예를 들면 2랑 2 곱하면 얼마야? 4지. 마이너스 2랑 마이너스 2 곱하면 얼마야? 4야. 그러니까 절대로 똑같은 수를 곱해서 음수가 나오는 수는 없다고 배웠단 말이야. 근데 이제 그거부터 있다고 할 거야. 그런 수가 있어. 있어. 우리 있다고 할 거야. 그래서 그 수가 있긴 한데 말이 안 되는 수잖아. 그지? 어떤 그 x가 있을 거야. 똑같이 두 번 곱해서 마이너스 1이 나오는 수가 있다고 할래. 근데 그 수는 우리가 알고 있는 수들 중에서 절대 존재하지 않잖아. 그래서 우린 그걸 만들어낸 겁니다. 만들어낸 거야. 수학자들이 그거 없는 수긴 한데 우리 한번 좀 그냥 때를 한번 써보자. 그래서 우리끼리 만들어보자 해서 만들어낸 게 이 허수야. 그래서 x제곱이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를 이제부터 있다고 할 거야. 그래서 어떻게 쓸 거냐면 x는 뿔마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겁니다. 너네 제곱근 할 때 배웠을 거야. 제곱근 할 때 배웠을 거야. 예를 들면 x제곱이 2가 되는 x는 뭐라 쓸 수 있어? 뿔마 루트 2라고 쓸 수 있다고. 이 안에 있는 애를 안으로 쏙 집어넣으면서 루트를 씌워준다는 것까지 알아낼 거야. 그죠? 알아냈단 말이야. 여기도 마찬가지야. 그럼 그거의 논리대로 똑같이 제곱을 풀어주면서 루트 씌우고 뿔마 붙여준 것뿐이야. 이런 수를 배운 거라고. 그래서 우리는 이걸 만들어냈다고 했잖아. 허수 때문에 우리가 만들어냈다고 했잖아. 그래서 이 수를, 즉 이렇게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으니, 즉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는 존재하지 않으니 우리가 그냥 만들어내자. 그래서 만들어낸 다음에 기호까지 한번 붙여보자 라고 해서 이 기호를 뭐라 쓸 거냐면 x는 뿔마 i라고 할 겁니다.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니? 그러니까 뭔가 이해할 건 없어. 그냥 새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새로운 기호에 대해서 배우는 거야. 그러니까 너네가 여태껏 배워왔던 거에 뭔가 그 연관성이 있는 게 아니라 그냥 새로 배우는 거야. 완전히 새로. 완전히 새 걸로. 무슨 말이 됐어? 그럼 결국엔 이걸 만족시키는 x를 뿔마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했는데 그걸 이제부터 뿔마 i라고 했으니 i는 얼마인 거야? i를 뭐라 부를 수 있어? 얘네 둘이 같은 말 아니야? i는 뭐라 부를 수 있어?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할 겁니다. 됐어? 무슨 말인지?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이걸 만들어낸 거야. i라는 애를 새롭게 정의한 거야. 이런 수는요 존재하지 않으니까 우리가 그냥 만들어내보자 이거죠. 그래서 이런 수는 존재하지 않으니까 이런 수를 만들어내서 이제부터 이걸 뭐라 부를 거냐면 허수라고 부르자라고 하는 거죠. 이 i를 뭐라 부르자? 허수라고 부르자. 이 i라는 건 뭐라 부르냐고? 허수라고 부르자고. 그랬을 때 이 녀석이 이제
정의야, 정의. 정의는 얘들아 뭐 바꿀 수 있는 게 아니지. 정의는 정의야. 그러니까 정의는 이제 불변하는 거야. 바뀌지 않아. 그래서 이 녀석의 허수, 정의, 즉 허수는 아니다 라고 하는 걸 정의하자 이거야. 됐어? 그래서 허수는 뭐라 부른다고 얘들아? 아이라고 쓴다. 알겠지? 이거 그냥 만들어낸 거야. 뭐 별다른 의미 없어. 그래서 너는 지금 이 아이랑 좀 친해져 볼 거야. 새로 배우는 기호잖아. 그지? 아이라는 거 새로 배우는 기호잖아. 그래서 이 아이랑 조금 친해져 볼 건데 이제부터 우리는 허수라는 걸 아이라고 쓰기로 했고요. 그게 왜 나온 거였냐면 제곱해서 마이너스 1이 되는 수가 없었지만 있다고 가정했을 때 그 수를 아이라고 합니다. 그걸 이제부터 허수라고 부르기로 했어요 라고 가정을 한 후에 이 아이의 성질이 조금 있거든. 그래서 성질 몇 가지를 보자면 첫 번째, 아이의 성질 중에는 아이의 거듭 제곱에 대한 성질이 있어. 아이의 거듭 제곱.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아이를 얼마라고 하기로 했죠?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 하기로 했죠? 이렇게. 그지? 그러면 여기다가 아이의 제곱을 한번 해보겠다는 거예요. 그거 얼마야? 얼마일까? 그렇죠. 마이너스 1. 결국엔 x의 값이 뿔마 i라는 건 i의, 즉 x의 값이 뿔마 i라는 건 여기 집어넣었을 때 i의 제곱이 된다는 소리 아니야? 그게 얼마라는 거죠? 마이너스 1. 또는 그냥 여기다 제곱하면 이 루트가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죠? 그런 거죠. 그 다음에 i의 세제곱은 얼마일까라는 거죠. 세제곱은 이렇게 쓸 수 있겠지? i의 제곱 곱하기 i의 이렇게 i. 그죠? 세제곱 좀 나눠보면. 근데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이었죠? 그래서 얘는 뭐라 쓸 수 있냐면 마이너스 i. 됐어? 그 다음 i의 4제곱을 뭐라 쓸 수 있냐면 i의 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라 쓸 수 있거든. 근데 i 제곱이 얼마지? 마이너스 1. i 제곱이 얼마야? 마이너스 1. 그럼 마이너스 1 곱하기 마이너스 1이니까 얼마야? 1이야. 그럼 5번께 5제곱까지 해볼게. 5제곱 하면 i의 4제곱 곱하기 i 이렇게 되거든. 됐어 얘들아? 그럼 얘는 얼마야? 그냥 i지. 그치? i 4제곱이 얼마라서? 1이라서. 그 다음 i의 6제곱은 i의 4제곱 곱하기 i의 제곱이라고 쓸 수 있거든. 근데 i의 4제곱은 얼마야? 1. i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둘이 곱하면 마이너스 1이 되거든. i의 7제곱은 얼마야? i의 4제곱 곱하기 i의 세제곱이거든. 얼마가 될까? 1 곱하기 i 세제곱은 얼마였죠? 마이너스 i였죠? 1 곱하기 마이너스 i니까 얼마야? 마이너스 i. 그 다음 마지막 요거까지만 해볼게. i의 뭐 8제곱까지 한번 가볼까? 그럼 i 8제곱은 i의 뭐 4제곱 곱하기 i의 뭐 4제곱 이렇게 돼볼까? 그거 얼마야? 그렇죠. 1이 되겠죠. 쭉 있을 거야. 됐어? 그럼 나 여기서 특징을 하나 찾아볼게. 특징을 찾아볼게. 이런 거야. 특징을 좀 찾아보면 일단 지금 i의 좀 특징 보냐면 i의 4제곱이 얼마니? 그치. 그리고 i의 8제곱은 얼마야? 1이야. 그럼 지금 보면요. i의 제곱, i 제곱, 세제곱, 4제곱, i 5제곱, 6제곱, 7제곱, 8제곱을 봤더니 i 갔다가 마이너스 1 왔다가 마이너스 i 왔다가 1이야. 그리고 또 왔더니 i 갔다가 마이너스 1 갔다가 마이너스 i 갔다가 1이야. 지금 어떻게 되고 있어? 반복되고 있는 거 아니야? 몇 개씩? 4개씩 반복되고 있다는 걸 알고 있는 거야. 아, 그럼 결국엔 거듭제곱이라는 건 4개씩 결국엔 똑같은 게 계속 반복이 되는구나 라는 걸 알아두면 돼. 그럼 너네 이제 예측을 할 수 있어. 예상할 수 있어. 뭐요? 너네가 i 4제곱이 1이고 i 8제곱이 1이라면 i의 12제곱은 얼마인지 알 수 있다고. 얼마야? 1. i의 16제곱이 얼마인지도 알 수 있다고. 1. 됐어? 그럼 i의 44제곱도 얼마인지 알 수 있어. 1이라는 거야. 지금 결국엔 이게 뭐야? 지수가 4의 배수이면 얼마야? 1이라는 걸 알아낸 거지. 됐어? 무슨 말인지? 결국엔 i의 지수가 4의 배수가 된다면 그 값은 얼마다? 1이라는 걸 알아낸 거야. 그럼 너네가 여기서 하나 찾아낸 거야. 아, 그러면 i의 4의 배수에 대해서 쓰는 방법 혹시 알고 있나? 몰라? 4의 배수에 대해서, 그러니까 어떤 특정한 4의 배수라가 아니라 그냥 4의 배수는 이런 식으로 나와요 라고 하는 건 보통 4K라고 씁니다. 4K. K는 1부터.
그러면 K에 어떤 값을 넣어도 다 4의 배수가 나오거든. 10 넣어도 4의 배수고 20 넣어도 4의 배수고. 왜냐면 40과 80이고 뭐 11 넣어도 4의 배수고. 그래서 보통 4의 배수를 4K라고 써. 그럼 이게 얼마라고? 그래 1이라는 거야. 지수가 4의 배수면 다 1이라는 거야. 그러면 그 4의 배수보다 하나 큰 녀석은 얼마일까라는 거야. 그럼 그 말은 누구냐면 이런 애들 말하는 거 아닐까? 4의 배수보다 하나 큰 녀석. 4의 배수보다 하나 큰 녀석 9 이런 애들. 그건 얼마야? i가 된다 이거지. 됐어? 그러면 그 다음에 i의 두 개가 큰 녀석은 얼마라는 거지. 누구겠어? 뭐 예를 들면 얘 아니겠어? 0부터 시작한다면 얘도 있고 얘도 있겠죠? 그죠? 얼마야? 마이너스야. 마지막으로 i의 제곱 4의 배수보다 3개 큰 녀석은 뭐 이런 애들 말하는 거겠죠? 얼마? 마이너스 i라고 쓸 수 있다는 거야. 그 말은 즉 뭐냐면 지수를 결국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지수를요, 만약에 예를 들면 만약에 어떤 i의 뭐 30제곱이라는 게 있어. 30제곱이라는 게 있어. 그럼 이 30제곱을 뭘로 표현해 주냐면 이런 식으로 표현해야 우리는 빠르게 이제 구할 수 있다고. 빠르게 구할 수 있다고. 무슨 말인지 됐어? 지수를 이런 식으로 표현해 줘야 된다는 거거든. 그러면 그 말은 지금 뭐냐면 4의 배수에다가 얼만큼 차이가 나냐 이 말이거든. 근데 그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30이라는 애를요 4로 나누었을 때 몫은 7이고 나머지가 얼마야? 2라는 거야. 몫은 7이고 나머지가 2라는 거야. 그럼 너네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지. 저 30이라는 애를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거야. 그럼 30이라는 애는요 i에 4 곱하기 7에 플러스 2예요 라고 쓸 수 있다는 거지. 맞지? 검산식으로 세우면. 이해됐어? 그럼 결국엔 이만큼 남았으니까 누구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야. 됐어? 무슨 말이 됐어? 그러면 이제부터 우리는 뭔가를 찾을 때 이 지수가 얼마가 나오는지를 찾을 때 뭘로 나눠보라는 거야? 4로 나눠보라는 거야. 4로 나눴을 때 나머지가 나오는 그 수가 결국엔 그 지수의 수가 된다 이거지. 예를 들면 또 한번 해볼게. 잘 봐. 30이 그럼 아까 마이너스 1이었죠? 그러면 뭐 i에 49 이런 거 해보자. 당황스럽죠? 솔직히 뭐 이거 4의 배수인지 아닌지는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너는 찾기 어려워. 근데 이거 어떻게 하라고? 그냥 4로 나눠봐. 그럼 나눴을 때 이런 형태 나오는 거 아니야? 그럼 얘는 결국엔 다른 말로 하면 4 곱하기 12 플러스 1이라는 소리야. 그럼 얼만큼 남았냐면 1만큼 남았기 때문에 얘랑 똑같다 이거죠. 그러니까 얘는 결국엔 얼마라서? 1이라서 아무런 신경 쓸 필요가 없다 이거야. 4의 배수들은 다 얼마니까? 1이니까. 그럼 결국엔 남는 건 얘밖에 안 남아서 그냥 i라는 거가 똑같다는 거죠. 그럼 이제 어느 정도 되면 너네 이제 다 찾을 수 있어. 잘 봐. 이것까지 찾았으니까 뭐 이런 것도 해볼까? i에 뭐 50제곱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일까라고 하는 거죠. 그것만 찾으면 돼. 50이라는 지수를 4로 나눈 나머지가 얼마일까라고 하면 50을 4로 나눠봐. 나머지 얼마야? 2로 남지 않겠어? 48까지 해서 그럼 이렇게 되는 거야. i에 4 곱하기 12에 플러스 2니까 이 말은 지금 무슨 말이냐면 얘를 좀 따로 쓰면 i에 4 곱하기 12 곱하기 i의 제곱이구나 라고 쓸 수 있다고. 그럼 결국엔 얘가 얼마야? 1이라고. 그럼 결국엔 남는 건 i의 제곱밖에 안 남는다고. 결국엔 그 나머지가 결국엔 이 수의 지수와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라는 거지. i의 제곱은 얼마다? 마이너스 1이다. 그래서 너네가 외워야 되는 건 이것도 물론 다 외워야 되고요. 이 얘들을 어떻게 계산하는지에 대해서도 배워야 돼. 알겠지? 그래서 너네 보통 여기까지만 외워준다면 i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세제곱이 마이너스 i고 4제곱이 1이다까지만 알아준다면 문제는 뭐 어렵지 않게 풀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이 숫자가 높아진다고 해서 어려운 게 아니라 4로 나눈 나머지와 똑같다라는 것만 알아주면 된다 이거죠. 알겠니? 자, 그런 다음에 이거 말고 또 다른 게 하나 있어요. 두 번째 뭐냐면 거듭 제곱에
거듭 제곱에 합이라는 게 있거든.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i랑 i의 제곱이랑 i의 세제곱이랑 i의 4제곱을 이렇게 더하겠대. 그럼 결론적으로 얘기하면 얘 얼마냐면 0이야. 계산해보면요. 얘는 i지.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1이야. 얘는 얼마야? 마이너스 i야. 얘는 얼마야? 플러스 1이야. 따라서 지워지면서 0이 돼. 됐어? 쌤 그럼 얘네만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했을 때 시작점을 달리해서 i의 세제곱 플러스 i의 4제곱 플러스 i의 5제곱 플러스 i의 6제곱은 얼마일까? 라고 했을 때도 얘도 0이야. 계산하면 i의 세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i. 4제곱은 얼마야? 플러스 1. 5제곱은 얼마야? 플러스 i. 6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 0 되거든. 결국엔 뭐냐면 거듭제곱의 합이긴 거듭제곱인 합인데 어떤 거듭제곱의 합이냐면 연속된 4개의 거듭제곱이야. 연속된 4개의 거듭제곱의 합. 됐어? 그게 얼마라는 거야? 0이라는 거야. 됐어? 그럼 문제는 어떻게 나오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i부터 i의 제곱 플러스 뭐 i의 뭐 세제곱 플러스 쭉 가서 i의 10제곱까지 합이 궁금하대. 얘가 얼마냐가 궁금한 거야. 했어? 그럼 아까 봤듯이 그러면 연속된 4개의 거듭제곱의 합이니 i서부터 i 얼마까지 0일 거야? 뭐 4제곱부터 그리고 5제곱부터 8제곱까지 4개씩 딱딱 끊으면 i 8제곱까지 해서 얼마가 나오는 거야? 0이 나오는 거죠. 0. 그럼 남는 건 얼마야? i의 9제곱 플러스 i의 10제곱만 남겠거든. 그럼 이것만 계산하면 돼. 그래서 i의 9제곱은 얼마야? i의 10제곱은 얼마야?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이렇게 나온다는 거야. 이 거듭제곱의 합의 문제에서는. 그럼 조금만 더 다르게 해보면 여기가 10까지만 나오는 거 너무 쉬운 거야. 예를 들면 i의 뭐 1i부터 i 플러스 i의 제곱 플러스 뭐 i의 세제곱에 쭉 가서 뭐 i의 뭐 68제곱 아니다. 얼마로 할까? i의 뭐 71제곱까지 합이 얼마인지가 궁금한 거야. 됐어? 그럼 이러면 조금 어렵지 않을까? 4개씩 끊기는 게 얼만큼 끊기는지 모르니까. 근데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지. 잘 생각해 봐. 그럼 i1부터 71까지니까 i는 총 몇 개야? i부터 71제곱까지 있으니까 i는 총 몇 개 있는 거야? 71개 있는 거야. 71개의 연속된 수가 이렇게 쫙쫙쫙쫙 더해져 있는 거지. 그지? 그럼 그 말은 즉 뭐냐면 결국에 우리는 앞에서부터 차례대로 몇 개씩 끊을 거야? 4개씩 끊어버릴 거야. 71개라는 그 연속된 i의 거듭제곱의 합을요 4개씩 이렇게 끊어버릴 거야. 71개를. 그럼 71개를 4개씩 끊는다라는 건 결국엔 4의 또 배수만큼 끊기는 거 아니야?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71을 4의 배수만큼 또 끊어야 4개씩 끊기는 거 아니야? 그럼 이런 말 아닐까? 그럼 71이라는 수를 4로 나눴을 때 얘가 4가 되고요. 31이니까 7이 되겠네. 그럼 따라서 얼마야? 28이 되면서 4로 나눈 묶음이 몇 개 생기는 거야? 17개 생기고 그때 남은 수가 몇 개라는 거야? 3개가 남는다는 거 아니야? 71개라는 그 수를 앞에서부터 4개씩 끊어서 총 17개의 묶음이 나오고 나머지가 3개 남았다라는 건 묶이지 않은 3개가 남아있다라는 소리잖아. 그럼 결국엔 앞에서부터 쭉쭉 묶이다가 끝에서 몇 개가 남는다는 거야? 3개가 남는다는 거야. 그럼 끝에서부터 3개 세면 뭐야? 끝에부터 3개 세면 i의 69제곱 플러스 i의 70제곱 플러스 i의 71제곱 이렇게 남는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니?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들아. 계산해야지. 얼마야? i의 69제곱이면? i. 그럼 여기는 순서대로 거 뭐겠어? i의 제곱. i의 세제곱 이거 아니겠어? 그럼 계산하면 얼마죠? 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i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됐니? 이렇게 계산하는 거야. 근데 방금 지금 봤듯이 뒤에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남는 수도 어때? 남는 수의 지수도 어때?
커져. 그럼 내가 한 가지 팁을 줄게. 잘 봐. 결국에는요, 묶음이라는 게요, 71개에서 4개씩 묶어버리겠다는 소리잖아. 근데 그거를요, 내가 굳이 앞에서만 세도 될까? 내가 굳이 앞에서만 세야 될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1, 2, 3, 4라는 이 거듭 제곱의 합을 내가 앞에서 셌기 때문에 1, 2, 3, 4지, 뒤에서 세도 4, 3, 2, 1로 세도 이 녀석의 합은 얼마야? 0인 거야. 그럼 내가 이렇게 생각해 보는 거야. 뒤에서 센다면, 71부터 뒤로 묶는다면, 그래도 얼마인 거야? 그래도 0인 거야. 4개 묶으면 0이니까 결국에는 뒤에서 이렇게 묶어내도 0이 된다 이거죠. 71, 70, 69, 68을 더해도 0이야. 어차피 연속된 4개의 거듭제곱의 합이니까. 무조건 0이야. 그럼 결국에는 뒤에서부터 4개를 묶어내면 앞에서 몇 개 남는다는 거야? 3개 남는다는 거야. 그래서 앞에서 3개 남으면 얘만 남겠지 얘들아. 그지? 너네가 직접 나눠봐서 3개 남는다는 거 알았잖아. 그럼 뒤에서부터 4개 묶으면 이번엔 앞에서 3개 남는 거 아니야? 아까 뒤에서 3개 남았으니까? 그럼 결국엔 이거 계산해주면 끝이라 이거죠.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뒤에서 묶어내면 결국엔 뒤에서 묶이는 수의 나머지나 앞에서 묶이는 수의 나머지나 남는 건 똑같다 이거야. 그럼 결국엔 똑같다 이거지. 왜 똑같은지를 확인해줘야 될 거 아니야? 보여? 얘를 바꿨더니 얘가 됐지? 결국엔 얘네랑 똑같잖아. 그지? 그래서 수가 커지면 커질수록 뒤에서 세도 된다. 뒤에서 묶어내도 된다라는 점까지 알아두면 굳이 여기서 이걸 계산하지 않아도 바로 얘네 3개예요 라고 해서 바로 계산할 수 있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이거야. 이게 이제 I에 대한 내용이야. 너네가 이 I에 대한 내용을 친해지기 위해서, 그러니까 I를 처음 배우니까 요 I를 좀 친해지기 위해서 좀 쓴 거고, 너네가 제일 중요하게 외워야 되는 건 물론 이 앞에서 배운 이 거듭제곱의 합이랑 거듭제곱의 그 성질이랑 거듭제곱의 합이 어떻게 되는지 이런 거 좀 잘 외워주면 좋아. 그리고 가장 중요한 건 뭐다?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의 모습이 계속 반복이 되니 너는 당연히 이 I와 I 제곱, I 세제곱, I 네제곱이 얼마가 되는지를 알아줘야겠지.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I 제곱이 마이너스 1이고 I 세제곱이 마이너스 I고 네제곱이 1이라는 내용은 진짜 중요합니다. 이 복소수를 풀 때, 즉 I에 대한 내용을 풀 때는요, 이게 다야. 이걸 알아야 돼. 알겠지?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뭘 배우냐면, 자, I 허수에 대한 내용을 좀 배웠잖아. 그래서 허수가 뭔지, 허수의 정의에 대해서 배웠고, I라는 걸 허수라고 그러고, 그 I는 루트 마이너스 1, 즉 존재하지 않는 루트 마이너스 1을 우리가 허수라고 새로 만들어내자라고 해서 만들어낸 게 허수였죠. 그럼 이제 본격적으로 뭘 배울 거냐면, 우리 복소수 파트잖아요. 그죠? 본격적으로 복소수에 대해서 배울 거예요. 그래서 복소수라는 게 이제 뭔지 라는 걸 배워볼 거야. 근데 이 복소수 안에는요, 크게 뭐랑 뭐로 되어 있죠? 아까 했죠? 그죠? 실수랑 허수가 이렇게 있어. 실수랑 이렇게 허수가 있다고. 됐어? 그럼 이 복소수라는 애는 실수도 복소수지, 허수도 복소수지. 그지? 그럼 이 복소수라는 애는 실수랑 허수를 둘 다 나타낼 수 있어야 된단 말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복소수라는 애는 안에는 실수도 있고 허수도 있기 때문에 복소수라고 표현했을 때는 실수와 허수를 동시에 표현할 수 있어야 돼. 실수와 허수를 같이 표현할 수 있는 걸로 나타내줘야 된다고. 그래서 만들어낸 게 우리 복소수를 보통 뭐라 부르냐면, 복소수는 보통 기호가 있는데 보통 알파벳 Z라고 많이 표현합니다. 복소수 Z, 복소수 Z 이런 식으로. 됐니? 그럼 그 복소수 Z를 쓸 때 어떻게 표현하냐면 A 플러스 BI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너네는 복소수 Z라고 하면 그 Z는 A 플러스 BI다 라고 쓸 줄 알아야 돼. 문제에서 복소수 Z에 대한 내용입니다 라고 하면 너는 그 복소수 Z는 A 플러스 BI다 놓고 문제를 풀 수 있어야 돼. 됐어?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Z는 뭐다? 복소수 Z는 뭐라 표현할 수 있다? A 플러스 BI다. 단 여기서 제일 중요한 조건이 하나 붙는데 뭐냐면 A와 B는 실수일 때 가능해. 그러니까 여기 오는 이 A와 여기 허수 앞에 붙는 이 B라는 애가 실수일 때만 모든 복소수를 이렇게 표현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모든 복소수들을 이렇게 표현 가능하다 이거야. 뭐가 실수일 때만? A와 B가 실수일 때만. 그럼 그 말이 무슨 말인지를 한번 잘 생각해 보면 이런 거야. 내가 비교를 한번 해볼게. 이 복소수 Z를
왜 이렇게 표현해야 되냐면 아까도 말했듯이 복소수는 실수랑 허수를 동시에 즉 실수와 허수를 표현할 수 있어야 된다 그랬잖아. 이렇게 씀으로써 어쩔 땐 실수가 나오고 어쩔 땐 허수가 나오는 거야. Z를 이렇게 씀으로써 어쩔 땐 허수가 나오고 어쩔 땐 실수가 나오는 건데 그런 경우가 뭔가지를 한번 보자고. 잘 봐. 첫 번째. 만약에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 아닌 경우를 한번 보자.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경우 아니겠어? 2 플러스 뭐 3i? 요런 형태. 됐니? 2 플러스 3i 형태. 그럼 얘는요, 내가 물어볼게. 얘는요, 얘들아, 복소수일까? 민주야, 얘 복소수야? 네. 그치. 왜? 복소수 이렇게 쓴다 했잖아. 그치? 얘 복소수입니다. 그럼 얘는 실수인가? 이제 실수야? 실수일까? 민주야? 실수가 아닙니다. 그럼 실수 아니에요. 그럼 얘는 허수일까? 원상 허수일까? 네. 허수입니다.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얘들아, 아까 실수는요 실제로 존재하는 수라고 했지? 허수는 근데 뭐라 했어? 존재하지 않는 수야. 그럼 너네 존재하는 수에 존재하지 않는 수를 더한대. 무슨 말이야 이게? 존재하는 수에 존재하지 않는 수를 더한다. 말이 돼? 안 돼? 그러니까 예를 들면 이런 거야. 너네 유리수랑요 무리수랑 더할 수 있었어? 없죠? 그래서 너네 어떻게 썼어? 2 플러스 루트 3이라고 이렇게 쓰지 않아?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서? 유리수랑 무리수는 더 이상 계산이 안 돼서 이렇게 따로따로 쓰지 않아? 마찬가지야. 얘들아, 실제로 존재하는 두 수도 계산이 안 돼서 이렇게 쓰는데 실제로 존재하는 수와 존재하지 않는 수를 계산할 수 있을까? 없어. 그래서 얘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수에 아무리 실제로 존재하는 수를 갖다 때려 박아도 얘는 존재하지 않는 수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그래서 얘는 허수야. 실수는 될 수 없어. 됐어? 그래서 이거 알아둬야 되는 건 허수랑 실수는 계산이 가능하다, 불가능하다? 계산이 불가능하다. 됐니? 그래서 이렇게 쓰는 순간 너네 2 플러스 루트 3도 뭐라고 불러? 유리수야? 아니죠? 뭐라 불러? 무리수라고 하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얘도 뭐라 불러야 돼? 허수라고 불러야 되는 거야. 알겠지? 자, 그럼 이렇게 됐을 때 두 번째. 이번에는 A가 0이 아니고 B가 0이라고 해봅시다. 그럼 B가 0이고 A가 0이 아니라면 이런 거 아니야? 예를 들면 뭐 5? 됐어? 5라고 하는 거? 왜냐면 B가 0이고 A는 살아있으니까 뭐 예를 들면 5 이런 거죠. 그럼 또 물어볼게. 얘는요. 얘들아, 복소수야? 아니야? 복소수? 맞죠? 복수수 맞죠? 그럼 얘는요? 실수니? 실수죠. 그럼 얘는 허수야? 얘는 허수는 아니죠. 실수인데 실수는 뭐 안에 있어? 복소수에 포함되잖아. 그러니까 실수니까 복소수도 되는 거죠. 됐어? 그럼 마지막으로 세 번째. A는 0이고 B가 0이 아니라고 한번 해볼게. 그럼 예를 들면 뭐 이런 거 아닐까? 4i 이런 거. A가 0이고 B가 0이 아니면. 그럼 물어볼게. 얘들아, 얘 복소수야? 맞죠? 왜? 얘는 뭐라서? 허수라서. 허수는 복소수 안에 포함되어 있잖아. 그럼 얘 실수니? 실수는 안 되죠. 됐어? 지금 내가 이렇게 1, 2, 3번을 쓴 이유는 뭐냐면 이 1, 2, 3번은요 다 복소수 Z A 플러스 BI에서 나올 수 있는 가능성이야. 맞지? A 플러스 BI라고 더 쓸 때 나올 수 있는 가능성에서 다 쓴 거거든? 그럼 이 가능성에 대해서 다 쓰니까 이런 경우도 나오고 이런 경우도 나오고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다는 거지. 즉 실수만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허수만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고 둘이 합해서 나올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즉 얘로 표현을 하면 전부 다 표현이 가능하다라는 거야. 실수 허수든 실수든 허수든. 무슨 말인지 되니? 그래서 우리는 가장 중요한 건 뭐야? 복소수 Z를 뭐라 쓴다? A 플러스 BI라고 쓴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알겠지? 그럼 여기서 문제. 문제가 아니죠. 여기서 한 가지 얘기를 해주면 얘들아, 얘는 좀 특별해. 얘는 좀 특별하거든요. 왜 특별하냐면 얘들아, 허수긴 허수인데요. 얘도 허수지. 그치? 얘도 허수인데 얘도 허수잖아. 근데 얘는 허수긴 한데 뭐가 없어? 얘는 뭐가 있어? 허수긴 허수인데 앞에 뭐가 있어? 실수가 있지. 얘는 뭐밖에 없어? 허수밖에 없는 거지.
요렇게 복소수 중에서 허수만 있는 녀석들, 이렇게 4i처럼 허수만 있는 녀석들을 좀 특별해서 이름을 붙이거든요. 뭐라 부르냐면 순허수라고 합니다. 순허수. 그러니까 순수하게 허수만만 있다. 순수하게 허수만 있다 라는 걸 순허수라고 해요. 그럼 얘는 실수만 있는데 얘는 그러면 순실수입니까? 라고 하면 그런 말은 없어. 순실수란 말은 없어. 그냥 실수는 실수야. 그래서 얘만 조금 이 이름을 특별하게 붙여준다. 순허수라고. 알겠지? 됐어? 자, 그럼 여기서 이제 복소수 Z에 대한 내용을 조금만 더 해보자면 이런 거야. 그럼 너네 혹시 항등식 할 때 기억나? 너네 항등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는요, 뭘 찾아주는 거라고 했죠? 항등식을 푼다라고 했던 건 x값을 찾아주는 거야? 아니지. 왜? 항등식은 어차피 모든 x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니까, 모든 미지수에 대해서 성립하는 식이니까. 그럼 항등식을 푼다라고 했을 때는 문제가 뭐 푸는 걸로 나온다 그랬죠? 정해지지 않는 개수를 구하는 문제로 나온다고 해서 그걸 뭐라 그래? 그걸 구하는 법을 미정개수법이라고 하기도 했죠? 그럼 여기도 비슷해. 이런 거야, 얘들아. 잘 봐. 너네 a 플러스 bi라는 애가 있는데 얘가 3 플러스 2i랑 같대. 그럼 너네 이거 뭐라 쓸 거냐? a를 뭐라 부를 거야? 3이라 부를 거고 b를 뭐라 부를 거야? 2라고 부를 거야. 똑같아. 맞아, 이건 거야. 이거야. 별 다를 거 없어. 그러니까 지금 얘는요, 이 복소수랑 이 복소수가 서로 같을 조건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거든? 근데 너네 여태껏 다 해왔던 그 미정개수법이랑 똑같아. 실수는 실수끼리 같아야 되고 허수는 허수끼리 서로 같아야 돼. 왜? 실수랑 허수는 계산이 안 되니까. 안 되니까. 실수랑 허수는 계산이 안 되니까. 단 이것도 조건이 하나 있는데 무슨 조건이 있냐면 이때 A와 B는 뭐여야겠어? 실수여야겠지. 우리 복소수 A 플러스 B는 실수여야 되니까. 무슨 말이 됐어? 이 조건이 항상 붙어야 돼. 이 조건이 항상 붙어야 돼. 그래서 이렇게 알아내기 위해서 그러면 선생님 그러면 얘네들이 관건이 되겠네요. 얘네들이 뭔가 관건이 돼서 문제를 풀어주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해서 이름을 붙여줬어. 이름을 붙여줬는데 무슨 이름이냐면 너네 얘는요 뭐야? 실수지. 얘는 뭐야? B 자체로만 보면 허수는 아니죠. 실수죠. BI까지 해서 허수인 거죠. BI까지만 허수인 거야. B는 자체는 실수야. 그럼 여기서 문제에서 얘를요 좀 특별하니까 이름을 좀 붙여준 거야. 그래서 얘를 뭐라 부르기로 했냐면 얘는 완전히 실수니까 실수 분이라고 부를 거야. 됐어? 그리고 와서 얘도 좀 특별하니까 얘도 좀 이름을 붙여주자라고 해서 얘는 뭐라 부를 거냐면 얘는 허수는 아니지만 그래도 허수랑 조금 연관이 있어. 허수 앞에 있기 때문에 얘를 허수 부분이라고 부를 거야. 실수 부분과 허수 부분. 복소수에서 이 A를 담당하는 건 실수 부분. I의 앞에 있는 이 B를 담당하는 건 뭐다? 허수 부분이다. 그럼 여기서 문제. 얘들아 여기서 이 녀석의 실수 부분이 얼마야? 2야. 허수 부분은 얼마야? 이 녀석의 실수 부분은 얼마야? 허수 부분은 얼마야? 그렇지. 이 녀석의 실수 부분은 얼마야? 허수 부분은 4라는 거야. 그럼 여기서 이런 거 4-5i라는 애가 있어. 이 녀석의 실수 부분은 얼마야? 그렇지. 허수 부분은 뭐야? 그렇지. 여기서 5라고 하면 틀린 겁니다. 허수 부분은 요 앞에 있는 부호까지 다 가져와야 돼. 알겠어? 그래서 허수 부분은 얼마다? -5다. 근데 이거 실수 부분, 허수 부분 말은 너무 귀찮잖아. 그지? 그래서 우리 좀 줄여서 얘를 뭐라 부르도 되냐면 실수부, 허수부라고 불러도 돼. 원래 부분이 맞는 표현이지만 실수부, 허수부라고 불러도 돼. 무슨 말인지 좀 이해되니? 이렇게 찾는 겁니다. 알겠죠? 자, 그럼 다시 일로 넘어와서 그럼 너네가 여기서 얘를 이렇게 찾아줄 수 있다라는 걸 확인했어. 그리고 와서 그럼 A, B가 실수일 때는 우리 항등식 풀듯이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아야 돼요 라고 하긴 했단 말이야. 근데 선생님 얘가 왜 중요한가요? 라고 하면 만약에 얘가 없잖아? 만약에 얘가 없으면 이런 것도 된다. 잘 봐. 만약에 얘가 없으면 A 플러스 BI가 1 플러스 2i가 된대. 아니다. 2 플러스 i가 된다라고 해봅시다. 근데 얘가 없잖아?
그럼 실수 부분은 실수 부분끼리 되고 허수 부분은 허수 부분끼리 같다는 건 무조건 일단 돼. 그래서 뭐라 쓸 수 있냐면 A는 2고 B는 1이고 된단 말이죠. 그죠? 이것도 돼. 근데 한 가지 더 되는 게 있어. 한 가지 또 되는 게 있어. 뭐냐면 만약에 A가 I고 B가 마이너스 2i 즉 허수 A, B가 실수가 아니라 허수가 될 수도 있다고. 그럼 내가 이거 그냥 써볼게. 잘 봐. 내가 이걸 그냥 여기다 집어 넣어보잖아. 그럼 이렇게 된다. i에 그지? B 자리에 뭐 넣어?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2i에 i가 i니까 얼마야? 제곱되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럼 계산하면 i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2니까 플러스 2로 바뀌겠죠? i 플러스 2 얘랑 어때? 같아. 이런 경우도 된다고. 요런 경우가 돼버린다는 거야. 됐어? 그럼 이런 경우 때문에 애초에 이런 경우도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복수수 애초에 복수 Z 앞에서도요 A, B가 실수인 이유는 어차피 우리는 모든 복수수에 대해서 표현이 가능하게 만들어줘야 되는데 이 말이 없다면 요런 허수까지도 된다 이거야. 그럼 너무 복잡하잖아. 그지? 너무 복잡하니까 우리는 이 복수수 Z를 이렇게 쓸 때는 얘네 둘이 실수일 때만 써야 문제가 편하게 풀린다 이거죠. 이런 것까지 생각 안 해줘도 된다 이거죠. 무슨 말인지 됐니? 너네가 직접 봤다. 왜 얘가 실수해야 하는지. 알겠지? 이렇게 나오면 지금 너네 이것도 계산하기 어려울 거야 지금. 머릿속 좀 복잡할 거야. 그러니까 우리는 쉽게 하자라고 해서 이것만 보자. 그러려면 이 조건이 들어와야 된다까지 알아주면 좋습니다. 그럼 너네가 이걸 알잖아? 그럼 이런 것도 알아. 그러면 이런 거죠. A 플러스 BI를 했더니 0이래. 그럼 무슨 말이니까? A 플러스 BI를 했더니 0이래. 그럼 A는 얼마야? 그렇지. B도 얼마야? 0이라는 거야. 왜? 얘를 다르게 표현하면 0 플러스 0i거든. 그래서 A도 얼마? 0? B도 0이라는 거야. 이런 것까지도 표현이 가능하다. 됐니? 여기 복수수에 대해서 조금 복수 Z에 대해서 조금 알아둔 거야. 됐니? 그러면 이제 알아둬야 되는 건 이 복수수를 이제 뭐 할 거냐면 계산해 볼 거야 얘들아. 너네 제곱근 배울 때 이 제곱근끼리의 계산에 대해서 배웠었잖아. 루트끼리 계산 배웠었죠? 그죠? 그럼 여기도 마찬가지야. 이 제곱근끼리 계산을 좀 어떻게 해주냐 이걸 배워보는 거예요.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첫 번째 A 플러스 BI랑 C 플러스 DI를 이렇게 해보겠대. A 플러스 BI라는 복소수랑 C 플러스 DI라는 이런 복소수를 계산해보겠대. 그럼 너네 어떻게 하고 싶어? 어떻게 해보고 싶어? 그렇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하면 돼. 너네 유리수랑 무리수 계산할 때 유무리는 원래 계산이 안 되잖아. 근데 그런 무리식끼리의 계산은 어떻게 해준다고 했어? 동류항처럼 계산해준다고 해서 실수는 실수끼리 계산하고 무리수는 안에 있는 그 제곱근끼리의 그 서로 같은 애들끼리 계산해준다고 했잖아. 똑같아. 여기도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해주면 돼. 따라서 얼마가 나오냐면 A 플러스 C에 플러스 B 플러스 DI 이런 형태가 되는 거야. 따라왔니? 예를 들면 이런 거야. 1 플러스 2i랑 3 플러스 2i를 하겠대. 그러면 그냥 동류항끼리 계산하자고. 1이랑 3 더해서 4, 2랑 2 더해서 4i 이렇게 쓰겠다 이거예요.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하겠다. 알겠니? 그래서 그때 이 녀석을 좀 개수로 좀 보자 이거죠. 물론 얘는 그 미지수가 아니긴 하지만 그땐 개수처럼 좀 계산하자 이거예요. 무슨 말인지 좀 됐니? 그럼 더하기가 있으면 뭐도 있어? 빼기도 있어야겠죠? A 플러스 B i에 마이너스 C 플러스 DI. 뭐 빼기 뭐 하겠어? 똑같지 않겠어? 빼줘야겠지? 근데 얘는 빼줄 때 부호 바꾸는 거 신경 써줘야겠죠? 어떻게 들어가? A 마이너스 C 플러스 B 마이너스 DI 이런 형태로 된다 이거겠죠? 예를 들면 3 플러스 4i에 마이너스 5 플러스 3i 이런 거 계산해주면 어떻게 돼? 얘는 뭐 정리를 좀 해주는 게 좋지 않을까? 3 마이너스 5에다가 플러스 4 마이너스 3i 이런 형태가 되겠죠? 계산하면은 뭐 마이너스 2 플러스 뭐 i 이런 형태가 되고요. 됐어?
그리고 세 번째, 형 더하기 빼기 했으면 뭐도 해야겠어? 곱하기 해야겠죠? 그럼 이런 거야. A 플러스 BI에다가 C 플러스 DI를 이렇게 곱해보겠다는 거거든. 그럼 너네 이거 곱할 때 뭐 써? 곱할 때 뭐 쓰죠? 분배 법칙 이용하죠? 그죠? 분배 법칙 이용해야 돼. 그래서 분배 법칙 이용하면 이렇게 되겠지.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그다음에 요렇게 한 번, 요렇게 한 번 분배 법칙 이용해서 전개해줘야 될 거 아니야. 그럼 전개하면 이렇게 돼. 아, AC에 플러스 ADI에 플러스 BCI에 마지막 플러스 BDI에 제곱 요런 형태가 된다고 얘들아. 됐어? 그럼 여기서 내가 항상 중요하게 생각하는 건 뭐냐면 너네 이거 암산으로 하는 친구들이 가끔 있거든? 암산으로 하는 친구 가끔 있는데 난 절대 나도 이거 암산 안 해 잘. 이런 복소수의 곱셈이나 나눗셈 같은 경우에는요 암산 절대 안 해요. 왜냐면 이게 하나만 틀려도 문제가 틀리게 되거든? 근데 여기서 이 전개하다가 여기 실수를 되게 많이 해. 여기서 암산을 해서 막 계산하는 친구도 있거든? 근데 여기서 실수 되게 많이 해. 그래서 나는 항상 이걸 전개합니다. 특히 얘까지. 얘 때문에 틀리거든. 자, I 제곱은 얼마죠? 마이너스 1이죠? 그래서 얘가 뭘로 바뀌어? 마이너스 BD로 바뀌니까 여기서 얘랑 계산이 가능하다는 거야. 그래서 얘를 전개해서 쓰면 이런 식이 돼. AC 마이너스 BD 플러스 AD 플러스 BC I 요런 형태가 된다. 무슨 말이 됐어? 솔직히 뭐 전개하는 건요. 뭐 2차 그냥 우리 뭐 해왔던 거 전개하는 거랑 별 차이 없어서 어렵진 않거든. 근데 단 너네가 실수를 하니까 전개할 때 항상 암산은 좀 하지 말자 이거예요. 복소수 할 때 조금 암산은 좀 자제하자라는 거죠. 뭐 예를 들면 뭐 가장 간단한 건 뭐면 1 플러스 i랑 뭐 2 마이너스 i 뭐 이런 거 계산하면 앞에 거 2, 뒤에 거 마이너스 i, 앞에 거 플러스 2i, 뒤에 거 마이너스 i의 제곱. 이렇게 암산 안 한다 이거예요. 이런 것 때문에. 됐어? 그럼 얘네들이 계산하면 얼마야? 그렇죠. i 제곱 마이너스 1이니까 앞에 있는 마이너스와 붙어서 플러스 1이 되겠죠. 그럼 플러스 1과 2 만나니까 얼마? 3. 여기 계산하면 플러스 i 이렇게 된다 이거죠. 됐어? 그리고 마지막. 이 네 번째가 좀 제일 중요한데요. 네 번째가 좀 제일 중요한데 곱하기까지는 뭐 해야겠어? 나누기까지 해야겠죠? 나누기까지. 그럼 이런 거예요. 나누기는 그냥 이미 안에 들어갔다고 생각하는 거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A 플러스 BI분의 C 플러스 DI 이런 거. 자, 근데 잘 봐 얘들아. 너네 혹시 다시 유리수랑 무리수로 좀 들어가면 너네 루트 3분의 2라는 거 있잖아요. 이렇게 쓰면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 안 된다 그랬어요. 이제부터 이렇게 쓰면 안 된다 그랬어. 뭐 때문에? 뭐를 안 해줘서? 그렇죠. 유리화를 안 해줬어. 근데 유리화 왜 해준다 그랬어? 너네 혹시 유리화를 왜 해주는지에 대해서 배워본 적 있니? 간단하게 말하면 이거야. 너네 어때? 분수라는 건요. 분수라는 건 예를 들면 너네 3분의 1이라는 건 원래는 1 나누기 3 아니겠어? 그지? 그럼 그 말은 뭐야? 1이라는 거를 3등분 한 것 중에 하나를 가져보겠다라는 거야. 무슨 말인지 이해됐어? 3분의 1이라는 건 어떤 하나의 그 덩어리를 3등분 했을 때 하나를 가져오겠다는 소리거든요. 그게 3분의 1이잖아. 무슨 말인지 이해되니? 무슨 말인지 이해되지? 그 말이야. 근데 그 말이 잘 봐. 얘는 그렇게 이해됐어. 그럼 얘도 뭐야? 결국에는요. 분자를 분모로 나눠버리겠다는 소리거든요. 그지? 1이라는 애를 3으로 나눠버리겠다는 소리잖아. 그지? 근데 유리수를 무리수로 나눈대. 존재하는 수, 즉 끝이 있는 수를 끝이 없는 수로 나눠버리겠대. 무리수는 다른 말로 하면 순환하지 않는 무한 소수잖아요. 끝이 있는 수를 끝이 없는 수로 나눠버리겠대. 이게 말이 될까? 말이 안 돼. 끝이 있는 수와 끝이 있는 수가 만나서 나눠지는 거지. 끝이 없는 수로 나눠버린다는 게 말이 돼?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야. 오히려 끝이 있는 수를 끝이 없는 수를 끝이 있는 수로 나누는 게 더 말이 된다 이거지. 무슨 말인지 되니? 끝이 있는 수를 끝이 없는 수를 끝이 있는 수로 나눈다는 건 결국엔 끝이 있을까 없을까? 없는 거 아니야? 끝이 없는 수를 계속 나눈다는 건 나누는 것도 결국 끝없이 이어지는 거 아니야? 그럼 그냥 그거 뭐라 부르면 돼? 무리수라고 부르면 되는 거 아니야? 그지?
그럼 무리수라고 나오면 되잖아. 무리수라고. 근데 끝이 없는 수를 끝이 있는 수를 나눠버리겠다는 거야. 끝이 있는 수를 끝이 없는 수로. 근데 그건 말이 안 된다 이거지. 그래서 그걸 마음에 안 들어 해서 우리는 분모를 뭘로 바꿔주기 위해서? 유리수로 바꿔주기 위해서 유리화를 거치는 거야. 그래서 유리화 하는 거야. 말이 의미가 안 되니까. 의미가 말이 안 되지. 그건 말이 안 되는 거야. 근데 잘 봐. 그런 무리수조차도 싫어서 유리화를 하는데 존재하는 무리수조차도 싫어서 유리화를 하는데 존재하지 않는 수가 분모에 들어있는 게 말이 돼? 존재하지 않는 수를 갖다가 존재하는 수를 나눠버리겠대. 이건 더 말이 안 되는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도 뭘 할 거냐면 유리화를 할 겁니다. 그래서 우리 보통 유리화 어떻게 하죠? 예를 들면 1 플러스 루트 2i분의 1이야. 유리화 어떻게 하죠 보통? 그렇죠. 이 녀석 분모가 합차로 나누어질 수 있는 수를 분자 분모로 곱하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그죠? 이걸 유리화 시키죠 이렇게. 그래서 얘는 1 마이너스 2분의 1 마이너스 루트 2 이렇게 되겠죠. 이런 식으로 된단 말이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얘들아 여기도 마찬가지야. 자 분자 분모를 이제 유리화 시켜줄 거야. 근데 뭘 할 거냐? 당연히 뭘 될 수 있는 거? 합차가 될 수 있는 수로 분자 분모 나눠주면 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그럼 a 플러스 bi의 합차가 될 수 있는 수는 뭐야? a 마이너스 bi를 분자 분모에 이런 식으로 곱해준다 이겁니다. 유리화 과정을 꼭 거치자 이거예요.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뭘 하자? 유리화를 꼭 하자. 그 말이야.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예를 들면 1 마이너스 3i분의 2가 있어. 분모에 뭐가 있어? 허수가 있잖아요. 그럼 뭐 해주자고? 유리화 진행해 주자고. 그래서 얘는 어떻게 쓸 거냐면 1 마이너스 3i분의 2긴 한데 분모에 허수가 있으니까 이게 마음에 안 든다 이거야. 그래서 우리는 이 녀석이 합차가 될 수 있는 수인 1 플러스 3i를 분자 분모에 곱해준다 이거예요. 무슨 말이 됐어? 그래서 얘를 계산하면 어떻게 되냐면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에 제곱이니까 9i의 제곱이거든? 근데 난 여기서도요 아까 말했죠? 곱하기 나누기 할 때 뭐 하지 말자고? 좀 암산 좀 하지 말자 그랬죠?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여기서 할 때도 암산 저는 안 해요. 선생님 안 해. 여기 틀릴까봐. 계산 실수할까봐. 안 해. 여기도 항상 좀 쓰고 갑시다. 뒤에 거. i의 제곱 특히. 그러고 나서 분자는 1 플러스 3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정리해야겠지? 그럼 정리하면 어떻게 되냐면 i 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 되니까 플러스 9가 되겠죠? 그래서 얼마 분모는? 10. 2분의 1 플러스 3i. 이거 뭐 해줘야 돼? 약분해줘야겠죠. 따라서 답은 얼마다? 5분의 1 플러스 3i라고 쓸 수 있다. 이게 나눗셈입니다. 항상 뭐 해줘야 된다? 유리화를 진행해줘야 된다라는 거 머릿속에 강조해야 됩니다. 알겠죠? 근데 여기서 그러면 이 유리화를 얼마나 많이 하겠어? 솔직히 너네 이런 거 쉽잖아요. 그냥 단순 계산이잖아. 그리고 이 곱하기도 단순 곱하기잖아. 그지? 그럼 너네 문제를 낸다면 어디서 많이 내겠어? 나누기 쪽에서 많이 내지 않겠어? 그지? 이게 좀 어려워 보이니까? 특히 애들이 유리화하기 좀 껄끄러워하니까? 그럼 이 애들을 얼마나 많이 쓰겠어? 그지? 얼마나 많이 쓰겠어? 특히 이 유리화 과정을 얼마나 많이 쓰겠어? 그래서 나온 게 이 유리화 과정을 쓸 때 얘를 진짜 많이 쓰게 되니까, 즉 합차가 되는 수가 진짜 많이 쓰니까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좀 정리를 해주자 이거죠.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정리를 해주자 이거야. 무슨 말인지 되니? 이 녀석이 진짜 많이 쓰니까 이 녀석에 대해서 한번 집중적으로 한번 탐구해보자 이거야. 너무 많이 쓰니까 이거를 좀 좋게 좀 바꿔주면 좋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해보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쓰는 거냐면 이제 이 녀석에 대해서 탐구를 해보는 거야. 그래서 나온 게 뭐냐면 이제부터 뭐라 쓸 거냐면 켤레 복소수라는 게 생깁니다. 켤레 복소수. 저 녀석 때문에 나온 게 켤레 복소수야. 그럼 켤레 복소수의 말이 뭐냐면 이런 거야. 켤레 복소수의 의미는 이걸 기억해야 돼, 얘들아. 켤레 복소수의 의미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 얘기하고 있는 거야.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복소수.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예를 들면 5 플러스 3i와 5라는 녀석, 4라는 녀석과 3i라는 녀석이 있고 마이너스 i 플러스 4라는 녀석이 있어요. 됐어? 그럼 난 이걸 이렇게 해보고 싶은 거야. 아, 이 녀석의 켤레를 찾아주세요. 켤레 복소수가 얼마입니까? 라고 하면 뭐라 써야 돼? 5 마이너스 3i. 왜?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거든. 무슨 말이 되니? 그럼 이 녀석의 켤레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 써야 돼? 그렇지, 4. 어차피 뒤는 0이라서 플러스가 오든 마이너스가 오든 상관이 없거든. 그럼 이 녀석의 켤레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 써야 돼? 그렇죠, 마이너스 3i. 그럼 이 녀석의 켤레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뭐라 써야 돼? 그렇죠, 여기 헷갈리면 안 돼. 무조건 가운데가 아니라 누구?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 i랑 실수랑 허수랑 바꿔서 나올 수도 있어요. 그래서 항상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라고 생각을 해줘야 됩니다. 됐니? 무슨 말이 좀 이해됐어? 그럼 잘 봐. 이 말이 너무 긴 거야. 켤레 복소수 찾아주세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을 찾아주세요.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을 찾아주세요. 말이 너무 긴 거야. 아, 말이 너무 긴 거야. 그래서 우리는 줄여서 뭐라 부를 거냐면 이걸 뭐라 부르겠다고? 켤레 복소수라고 부른 거야.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 이게 너무 말이 길어서 그걸 줄여서 켤레 복소수라고 부른 거야. 아까 그 나누기 할 때 유리화하는 과정에서 걔가 유명해진 거야. 근데 그 유명해진 녀석을 계속 여기다가 곱하는 건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이에요 라고 하는 게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름을 붙였어. 뭐라고? 켤레 복소수라고. 이해했어? 그럼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찾아주세요 라고 하면 얘인 거야. 이 녀석의 켤레 복소수를 찾아주면 얘라고 한 거야. 근데 그거 말조차 너무 귀찮다 이거지.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게 켤레 복소수라고 하는 거 말조차도 너무 귀찮은 거야. 그래서 이걸 기호로 표현하기로 시작했어. 그래서 그 기호가 뭐냐면 이렇게 짝대기 긋는 겁니다. 복소수 위에 이렇게 짝대기를 긋잖아. 이 말이 뭐냐면 이 녀석의 켤레입니다 라고 하는 거야. 즉 5 플러스 3i의 켤레 5 마이너스 3i, 4의 켤레 4, 3i의 켤레 마이너스 3i, 마이너스 i 플러스 4의 켤레 i 플러스 4,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건 짝대기라고 쓰고 읽는 건 뭐라 부를 거냐면 바라고 읽을 겁니다. 말 그대로 바. 알겠죠? 그래서 5 플러스 3i 바는 결국엔 5 플러스 3i의 뭘 구해달라? 켤레를 구해달라. 그럼 이런 거죠. 3 플러스 4i의 바, 뭘 찾아달라는, 얼마라는 거야? 그렇죠. 3 마이너스 4i. 마이너스 2i 마이너스 1, 이 녀석의 바, 얼마? 그렇죠. 2i 마이너스 1. 마이너스 5i의 바, 얼마? 5i.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이겁니다. 됐어? 그래서 이렇게 너무너무 수학자들이 말로 하는 걸 귀찮아해서 부호를 쓰기로 했다라는 것까지도 알아주면 좋습니다. 알겠죠? 그럼 이 켤레 복소수가 가지고 있는 좀 특징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원래 복소수랑 켤레 복소수랑 얘네 둘이 좀 가지고 있는 특징들이 있어. 그래서 이걸 뭐라 쓸 거냐면요. 일단 첫 번째, 너네 우리 Z, 복소수 Z를 뭐라 쓰기로 했죠? 그렇죠. A 플러스 BI라고 했잖아. 그래서 이 일반적인 이 Z, 복소수 Z를 A 플러스 BI로 쓰기로 했으니까 그럼 우리가 궁금한 건 이 녀석의 바가 얼마냐라고 하는 거예요. 얼마? 그렇죠. 너네는 이제부터 이 두 녀석을 자유자재로 쓸 줄 알아야 됩니다. 복소수 Z라고 나오잖아? 그럼 당연히 A 플러스 BI라고 써야 되는 건 물론이고 Z 바라고 생각을 하면 바로 A 마이너스 BI로 쓸 줄 알아야 된다라는 겁니다. 알겠죠? 어떤 복소수를 무조건 찾으라고 하는 문제도 나올 거예요. 알겠죠? 그래서 이런 식으로 쓸 줄 알아야 돼. 그럼 이런 식으로 쓰고 나고 보니까 특징들이 있거든요. 이 복소수랑 이 켤레 복소수랑의 어떤 특징들이 있구나. 특징들이 뭘까라고 했을 때 그 특징을 하나하나 좀 보자면 첫 번째 Z랑 복소수 Z랑 Z 바랑 더하잖아? 그럼 항상 실수입니다. 무슨 말이냐면 Z랑 Z 바랑 더하면 실수야. 근데 이거 당연한 얘기 아니야 얘들아? 왜냐면 허수부의 부호가 반대인 녀석들이니까 걔네 둘이 더하면 허수가 어떻게 되겠어?
없어진단 말이야. 이건 당연한 말입니다. 무조건 실수밖에 안 나와요. 그럼 두 번째, Z바랑 Z랑 곱하면 이것도 실수입니다. 그럼 너네 얘들아 이건 많이 봤어. 이게 뭐냐면 결국엔 합차거든. 우리 아까 그 유리화 할 때요. 허수를 분모에 허수가 있으면 실타에서 이 녀석을 유리수로 바꿔주는 과정인 유리화를 거치기 위해서 이 녀석의 허수부의 부호인 반대인 애들을 곱해준다고 했잖아. 즉 이 녀석의 켤레를 곱해주는 것과 마찬가지지. 그지? 그러면 결국엔 거기가 실수가 나와야 되거든. 무조건 실수가 나와야 유리화가 성공한 거 아니겠어?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이건 좀 예를 좀 들어주면 1 플러스 i라는 녀석과 1 마이너스 i라는 애를, 이건 얘네 둘이 켤레죠? 얘네 둘을 곱하면 1 마이너스 i의 제곱 아니겠어? 그지? 그럼 얘는 얼마야? 2야.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무슨 말이 됐어? 결국에 얘네 둘이 곱하면 a의 제곱 마이너스 bi의 제곱이거든? 그러니까 얘네 둘이 곱하면 내가 이걸 이렇게 포함하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한번 볼게. a 마이 플러스 bi랑 a 마이너스 bi 이렇게 곱하잖아? 그럼 얘 남는 건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i제곱이거든요? 그죠? 근데 i제곱은 얼마야? 마이너스 1이죠? 그럼 결국에 얘가 되는 건 a제곱 플러스 b제곱이야. 너네 어떤 똑같은 두 수를 곱하면, 어떤 똑같은 두 수를 곱하면 음수가 나올 수 있어? 없잖아. 선생님 과거는 허수가 된다면서요? 내가 아까 말했죠? 복수수 a 플러스 bi는 기본적으로 뭐다? a, b가 실수일 때 가능하다고 했죠? 그럼 얘는 둘 실수제곱, 실수제곱이야. 무조건 뭐 나오겠어? 실수밖에 안 나오겠지. 됐어? 다음 세 번째. 여기다 쓸까? 세 번째. 어떤 Z1이라는 복소수가 있어. 그러니까 Z1이라는 복소수가 있고, 그 다음에 Z2라는 복소수가 있다. 내가 여기서 1, 2를 붙인 이유는 그 내가 예전에 나머지 정리할 때 Q1X, Q2X 붙인 것과 마찬가지로 서로 다른 복소수라는 거야. 알겠어? 근데 내가 여기다가 각각의 켤레를 씌운 걸 더하면 이거나 그냥 둘이 더한 다음에 전체의 켤레 씌운 거나 서로 같다. 이거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Z1을 1 플러스 3i라고 하고 Z2를 뭐 2 마이너스 i라고 해볼까? 이 녀석 각각에 발을 붙인 거나 1 플러스 3i 플러스 2 마이너스 i를 한 다음에 발을 붙인 거나 서로 어떻다고? 같다는 거야. 자, 계산 한번 해볼게. 얘 바 씌우면 얼마야? 바 풀어주면 1 마이너스 3i. 얘 바 풀어주면 2 플러스 i거든. 계산하면 얼마야? 1 마이너스 2i야. 얘 계산해볼까? 얘네 안에 계산하면 얼마야? 3 뭐가 잘못됐다? 저 앞에 거 1이 1 더하기 2가 음. 1인데 1이라고 썼죠. 그죠? 잘못 썼죠? 여기 3이죠? 1 더하기 2는 3이고 얘들이 더하면 플러스 2i지? 그지? 바 풀어주면 얼마야? 3 마이너스 2i. 둘 똑같다 이거야. 그래서 보통 얘는 직접 계산하는 문제로는 안 나오고요. 너네가 얘가 이렇게 되는 걸 알았으면 얘가 다시 이렇게 될 줄도 안다는 걸 알아야 돼. 무슨 말이 됐어? 둘을 다시 쪼갤 수도 있다라는 거. 알겠지? 이게 중요한 거야. 사실 계산하는 거 진짜 뭐 솔직히 그렇게 중요하진 않거든? 근데 보통 이 문제는 얘네를 다시 돌려줄 수 있냐, 너네가. 그거를 많이 물어봅니다. 알겠죠? 그리고 네 번째는 Z1 바에 Z2 바를 곱하면 Z1 곱하기 Z2에 아이고 잘못 썼다. Z2에 바를 씌운 것과 똑같다라는 것까지도 알아주면 좋아. 그러니까 얘네 둘은 세트야. 알겠지? 마지막 다섯 번째는 이게 좀 중요한데요. 이거 아마 책에 없을 거예요. 책에 없는 내용인데 잘 봐. 만약에 복소수 Z의 제곱이 복수 Z를 제곱을 했대. 제곱을 했더니 복수 Z는 Z 제곱했더니 실수가 나왔대. 복소수의 Z에 제곱을 했더니 실수가 나왔대. 라는 건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두 가지 의미로 볼 수 있는데 뭐냐면 첫 번째는 양의 실수가 나올 수도 있고 두 번째는 음의 실수가 나올 수 있거든. 그럼 결론만 먼저 얘기하자면 복수수 Z는 실수긴 한데 양의 실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Z는
실수야. 근데 무슨 실수냐면 Z는 0이 아닌 실수야. 왜냐면 양의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양의 실수에는 0이 포함되지 않는단 말이죠. 0은 양도 아니고 음도 아니기 때문에. 그죠? 그래서 0이 아닌 실수야. 그리고 Z제곱을 했더니 음의 실수가 나왔다라고 하면 Z는 순허수입니다. 순허수는 뭐야? 허수만 있는 애를 순허수라고 하죠. 자, 그럼 왜 그러냐면 이런 거야. 만약에 너네 Z를 A 플러스 BI라고 하잖아? 그지? 나 제곱을 해볼게. Z 제곱하면 A제곱 플러스 2AB I 플러스 B제곱 I제곱 이렇게 된단 말이죠. 그래서 I제곱이 마이너스 1로 바뀌면서 결국엔 이렇게 돼요. A제곱 마이너스 B제곱 플러스 2AB I 이런 형태가 되거든요. 근데 아까도 말했듯이 Z제곱이 실수가 되려면 허수 부분이 어떻게 되어야겠어? 0이 돼야 되는 거 아니겠어? 그래야 허수가 사라지니까 이 부분이 필요 없는 거 아니겠어? 그죠? 그럼 얘가 0이 되려면 이 허수부가 0이 되면 되잖아. 그럼 0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누구랑 누가 0일 때야? A가 0일 때 또는 B가 0일 때 아니겠어? 이렇게 A가 0일 때 또는 B가 0일 때? 그럼 A가 0일 때 한번 가봅시다. A가 0이면 만약에 A가 0이면 여기다 A 0 넣어봐. 0 넣어봐. 그럼 뭐만 남아? Z제곱은? 마이너스 B제곱 남지. 제 B제곱, B는 실수잖아요? 근데 B제곱에 마이너스 붙었으니까 무슨 실수? 음의 실수야. 맞죠? 그럼 B제곱이, 즉 Z제곱이 음의 실수가 나왔다라고 했을 때는 A가 얼마일 때야? 0일 때야. 그럼 Z로 돌아가면 뭐만 남는 거야? BI만 남겠지. 그래서 뭐야? 순허수야. Z는 순허수. B제곱이 음의 실수가 나왔다라는 건 Z는 순허수라는 거야. 됐어? 그럼 반대로 B가 0이면 뭐만 남아? Z제곱은? A제곱만 남겠지? 그럼 B가 0이라고 했으면 Z는 뭐만 남아? A만 남겠지. 그래서 Z는 0이 아닌 실수가 나올 수밖에 없다 이거예요. 됐어? 무슨 말인지 됐니? 근데 만약에 가끔 가다가 그냥 실수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Z제곱이 실수가 나와요 라고 하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면 이런 것도 있어. 음이 아닌 실수라고 나와. 음이 아닌 실수. 그럼 뭐도 포함하는 거야? 0도 포함하는 겁니다. 음이 아닌 실수라고 했기 때문에 0도 포함하는 거야. 그냥 양의 실수라고 하면 0은 포함하지 않겠지만 음이 아닌 실수는 음만 제외하고 다 포함한다는 거니까 뭐도 포함시켜줘야 돼? 0도 포함시켜줘야 돼. 알겠죠? 0도 된다는 거 포함해야 합니다. 알겠죠? 자,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내용인데 이게 뭐냐면 너네 제곱근 예를 들면 제곱근 뭐 루트 2라는 거 많이 배워봤지? 그지? 그럼 뭐 루트 2랑 뭐 루트 뭐 5 이런 거 많이 배워왔잖아. 그지? 근데 너네 제곱근 배울 때 이 제곱근 안, 즉 루트 안에 뭐만 들어올 수 있죠? 그죠? 양수만 들어와서 뭐 최대는 뭐 0까지 들어올 수 있었죠? 근데 지금 오늘 우리가 허수에 대해 배우면서 이 i라는 녀석에 대해서 배웠잖아. 그지? 이 i라는 녀석이 얼마라고 배웠죠? 그렇죠. 마이너스 2라고 배웠어. 여태껏 제곱근 안에는 음수가 나올 수 없었는데 이제 이 허수의 단위에 대해서 배워버리니까 제곱근이 뭐가 된 거야? 음수가 되어버린 거야. 그래서 이 제곱근 안이 음수가 되어버린 거에 대해서 우리는 이거 가지고 어떤 특별한 그 음수의 제곱근이라는 어떤 식들이 있거든. 그래서 제곱근과의 제곱근까지 곱할 때 어떤 특별하게 조금 나와주는 애들이 있는데 그거에 대해서 배울 거야. 제곱근과 제곱근을 곱하거나 나눌 때 생기는 어떤 특별한 그 경우? 요거에 대해서 배울 건데 무슨 경우냐면 이 경우들이 좀 오래 씁니다, 얘들아. 이 경우들은 되게 오래 써. 그래서 뭐 너네 이 고등학교 내내 쓸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이거 지금 처음에 잘 외워야 돼. 그래서 무슨 말이냐면 이런 거야. 그래서 우리는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걸 가지고 이 음수의 제곱근에 대해서 배울 건데 뭐냐면 이런 거야. 첫 번째 너네 루트 a 곱하기 루트 b를 하면 얼마가 나온다는 걸 알고 있죠? 그렇죠. 루트 ab 이렇게 지금 루트 안끼리 계산돼서 나온다는 걸 알아. 근데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밖에 마이너스가 이렇게 붙어. 어떤 특별한 경우에는 이 마이너스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야.
그럼 우리 그 특별한 경우가 언젠지가 궁금하다 이거죠. 그럼 그 특별한 경우가 언제냐면 A도 음수이고 B도 음수일 때입니다. 루트 안에 음수와 루트 안에 음수인 애들끼리 곱했을 때 그 안에 있는 애들끼리 곱하는 건 마찬가지지만 밖에 뭐가 생겨? 마이너스가 생긴다는 거야. 그래서 원래 본질, 즉 원래 것은 해치지 않아 얘들아. 원래 너네 루트랑 루트 곱하면 루트 안에 있는 것끼리 계산이 된다라는 거는 원래 본질이잖아. 그 본질은 해치지 않아. 근데 그 수가 음수면 밖에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거야. 무슨 말 됐어? 그럼 예를 들면 이런 거야. 예를 들면 루트 2 곱하기 루트 3이랑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3이랑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랑 루트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에 대해서 한번 볼 거야. 그럼 얘는 얼마야? 그렇죠. 루트 6이야. 너네 잘 아는 루트 6. 그쵸? 그럼 얘는 뭐라고 써야 될까? 그치. 루트 마이너스 6이라고 써야 되는 게 맞는 거야. 무슨 말이 됐어? 왜? 어차피 본질의 것은 해치지 않는다 그랬잖아. 그럼 얘를 조금만 더 바꿔서 생각하면 이렇게 쓸 수 있다고. 이제 우리는 i가 루트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제 알았잖아. 그치? 그럼 조금만 더 바꿔서 생각하면 이런 거야. 그럼 루트 마이너스 2라는 애를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라고도 쓸 수 있다 이거지. 됐어? 그리고 밖에 루트 3이 이렇게 또 곱해져 있는 거고. 근데 아까 봤듯이 이 마이너스, 즉 루트 마이너스 1은 뭐로 생각하기로 했어? i라고 보기로 했잖아. 따라서 이걸 이렇게 바꾼다는 거지. 루트 2i 곱하기 루트 3을 하고. 따라서 이거는 이 녀석의 결과값이 얼마가 되냐면 루트 6i가 된다 이거야. 바깥으로. 알겠지? 바깥으로. 루트 바깥으로 i가 생긴다는 거야. 그 말은 즉 이제부터 얘를 계산하면 루트 마이너스 6이 나오는 건 알겠지만 우리는 표현을 이렇게 안 한다는 거죠. 루트 마이너스 6이라는 건 어차피 얘는 루트 6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과 같으니 이 녀석을 뭘로 표현해주자? i라고 표현해주자. 그래서 따라서 얘는 뭐라 쓸 거냐면 루트 6 i라고 표현해줄 겁니다. 이제부터 루트 안에 마이너스가 있으면 이 마이너스를 바깥으로 뽑아내서 i라고 쓸 겁니다. 됐어? 쌤 그럼 얘는요? 쌤 얘는 그럼 뭐가 좀 다르잖아요. 루트 2 마이너스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3이면 본래의 것을 해치지 않는다고 했으니 얼마가 되는 거야? 루트 6이 되는 거 아닌가요? 라고 할 수 있겠지만 이건 틀린 거예요. 왜 그러냐면 잘 봐. 루트 마이너스 2는요. 루트 2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죠. 루트 마이너스 3은 루트 3 곱하기 루트 마이너스 1이에요. 그래서 얘네들을 각각 i로 바꿔준다면 루트 2i 곱하기 루트 3i가 되거든요. 그러면 이제 얘를 계산하면 루트 6i에 뭐가 되는 거야? 제곱이 되면서 이 제곱을 풀어주는 순간 얼마가 되는 거야? 마이너스 루트 6이 된다 이거지. 둘 다 마이너스였는데 본질의 것은 해치지 않았어. 그죠?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는 건 해치지 않았어. 답 뭐만 튀어나왔어? 마이너스만 튀어나왔어. 이런 특별한 경우가 존재하다 이거야. 근데 그 특별한 경우가 언제냐가 중요한 건데 이때입니다. 둘 다 뭐 할 때? 음수. 즉 음수끼리 루트 안에, 즉 제곱근 안이 음수끼리 곱할 때 안에끼리 곱하는 건 그대로지만 밖에 뭐가 나온다?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이렇게 나오는 거야. 되니? 그럼 이거 말고도 하나 더 있어. 곱하기 말고 나누기도 하나 더 있거든? 이런 거야. 두 번째. 루트 b분의 루트 a. 너네 루트 b분의 루트 a 이렇게 하면 합칠 수 있다는 걸 알고 있나요? 루트랑 루트는 합칠 수 있잖아. 그지? 루트 나누기 루트는 합칠 수 있어서 이렇게 쓸 수 있다는 걸 알 거야. 루트 b분의 a라고. 그죠? 근데 또 특별한 경우에는 밖에 마이너스가 붙는다 이거야. 근데 그 특별한 경우가 어떨 때인지 보자면 얘는 조금 달라. 둘 다 음수일 것 같은데요가 아니라 b는 음수고 a는 양수야. 그래서 얘는요, 얘처럼 둘 다 음수가 아니기 때문에 너네가 가끔 헷갈리는 게 뭐냐면 누가 음수인지를 모르는 거야. 분명 분자 분모가 서로 다른 부호인 건 알겠는데 누가 음수고 누가 뭐 양수지? 이걸 모르겠다는 거죠. 분모가 음수고 뭐 음수고 분자가 뭐 양수 이렇게 모른다는 거야. 그래서 얘는 말로 외울 겁니다. 말로 외울 거야, 얘들아.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뭐? 양수.
이렇게 외울 거야.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다. 분모는 음수고 분자는 양수다. 이렇게 외울 겁니다. 이렇게 기호로, 그러니까 이렇게 막 외우면 헷갈릴 거야. 그래서 그냥 말로 외우는 게 편해.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그럴 때 뭐가 나온다고?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라는 거. 얘도 한번 보자면 이런 거예요. 루트 3분의 루트 2랑 마이너스, 루트 마이너스, 루트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랑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2랑 루트 마이너스 3분의 루트 마이너스 2 이렇게 한번 보자고. 그럼 얘는 얼마야? 루트 3분의 2라고 나오겠죠. 그럼 얘는 얼마일까라고 하면요. 선생님 얘랑 다른 건 뭔가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얘가 아니고 얘죠? 얘죠? 그리고 왜 얘랑은 다르게 똑같지 않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야. 가져와서 테스트 보고 와. 나한테 가져와. 됐어? 그럼 여기서 볼 수 있는 거 이거야? 아 그럼 얘를 좀 바꿔주자 이거죠. 바꿔주면 이렇게 되지 않을까? 그럼 루트 3분의 루트 2에 얘는 i라고 쓸 수 있거든. 그럼 이 상태로 묶어주면 3분의 2 루트 3분의 2에 바깥에 i가 이렇게 돼 있는 거거든요. 그죠? 그럼 얘는 바깥으로 나올 이유가 없어. 그럼 얘 한번 봐볼까? 우리가 궁금한 건 얘니까 얘 한번 봐봅시다. 얘는 어떻게 쓸 수 있냐면 선생님 왜 얘는 마이너스가 안 튀어나오나요? 라고 물어봐야 돼. 왜? 여기는 마이너스에서 바깥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왔는데 여기는 마이너스인데 왜 바깥으로 안 튀어나오나요? 라고 물어볼 줄 알아야지. 근데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 똑같이 얘는 루트 3에 i라고 쓸 수 있겠죠? 얘는 루트 2에 i라고 쓸 수 있겠죠? 그럼 i 어떻게 됐어? 약분되거든. 그러면서 얼마가 되는 거야? 그냥 3분의 2가 되는 거죠. 그래서 본래의 것은 해치지 않아. 어차피 얘는 합쳐지는 건 마이너스 3분의 마이너스 2잖아. 합쳐지는 건 해치지 않는다. 근데 얘는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닐 뿐이죠.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는 그 특별한 경우가 아닐 뿐이야. 선생님 그럼 얘는 왜 튀어나오나요? 라고 하면 이렇게 되는 거지. 얘도 바꿔주면 루트 3i분의 루트 2죠? 근데 분모에 뭐가 들어가 있어? 허수가 들어가 있잖아. 뭐 해줘야 돼? 유리화. 유리화 진행해야지. 유리화하면 어떻게 돼? 분모는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 루트 2i 이렇게 되겠네요. 그죠? 그럼 얘는 좀 다르게 한번 써주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아 그럼 마이너스 루트 3분의 2에 밖에 이렇게 i가 있구나 라고 한 거죠. 그죠? 선생님 그러면요 지금 얘가 모습이 이렇게 됐는데 원래 본래의 것은 해치지 않는다면서요. 그죠? 그럼 얘는 이렇게 돼야 되는 거 아닌가요? 아 그러면 합쳐질 때 이런 식으로 합쳐졌어야 되는 거 아닌가요? 얘는 좀 다른데요? 라고 하면 얘를 다시 이렇게 집어넣을 수 있잖아. 그럼 어떻게 돼? 마이너스 3분의 이렇게 되겠죠. 얘랑 어때? 똑같다 이거야. 그죠? 그럴 때 이 경우에는 뭐가 붙인다 밖에? 마이너스가 붙어준다 라는 거예요. 알겠죠? 왜 여기가 마이너스가 붙는지 이해됐니? 이해했어? 요거 때문에 마이너스 붙는 겁니다. 알겠죠? 그래서 언제? 이렇게 분수 형태로 돼 있을 때는 분모가 음수, 분자가 양수일 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 근데 이 특별한, 이게 이런 경우에서도요, 조금 다른 경우가 하나 있는데 뭐냐면, 이 말이 꼭 있어야 얘가 이렇게 되거든? 무슨 말이 있어야 되면, A와 B는 0이 아닌 실수라는 게 있어야 돼. 여기도 마찬가지로, 여긴 A와 B가 0이 아닌 실수라는 말이 있어야 A는 0보다 작고 B가 0보다 작을 때거든? 근데 이 말이 없으면 무슨 말이냐면, 뭐도 가능하다는 거야? 0도 가능하거든. 왜? A가 0이면 0이거든. B가 0이면 0이거든. 그래서 만약에 이 말이 없잖아? 이 말이 없으면 이것도 가능한 거야. 가끔 문제에서 조금 이상하게 내는 사람들도 있어. 학교 시험이든 뭐든 문제에서 이 말을 빼고 내는 사람들도 있어. 그래놓고 이걸 안 쓰니까 이거를 포함 안 시켜서 틀렸다고 하는 애들도 있어. 그래서 이런 거 신경 써줘야 돼. 알겠죠? A, B가 0이 아닌 실수라면 요건 필요 없지만 그 말이 없다면 0도 포함 가능하다. 그럼 얘는요? 얘도 똑같이 될까? 그럼 이렇게 써야죠. 아 근데 얘는 좀 달라. A, B는 0이 아닌 실수가 맞긴 하거든요. 이 말이 있으면 맞긴 해요. 그러니까 이 말이 있으면 이렇게 쓰는 게 맞거든. 근데 이 말이 없잖아? 그럼 등호가 어떻게 붙냐면 얘한테만 붙습니다.
0이 아닌 실수라고 하면 얘한 등호 안 붙는 건 맞지만 이 말이 없잖아? 그럼 등호는 분자에만 붙는다? 선생님 왜 분모에 안 붙나요? 라고 생각할 수 있겠죠? 왜 안 붙을까? 왜 안 붙을까? 분모는 0이 될 수 없거든. 분모는 0이 될 수 없어서. 그래서 분모에는 0을 안 붙이는 겁니다. 그래서 요거랑 요거랑 좀 차이가 있죠. 알겠지? 이 말이 없으면 얘가 붙어야 되지만 이 말이 있으면 얘가 없어져도 된다. 알겠죠? 요거까지. 그럼 대표 문제 좀 봅시다. 대표 문제를 좀 보면 자 어딜까? 여기인가요? 봅시다. 자, 3 루트 2i의 실수 부분을 a 4분의 5 플러스 8i의 허수 부분을 b라고 하는데 그럼 얘들아 여기서 실수 부분 즉 이 녀석의 실수 부분은 루트 i 앞에 있는 요만큼이죠? 아 실수 부분이구나. 실수 부분은 어디야? 3이지? 그래서 a는 얼마? 3. 이 녀석의 허수 부분을 b라고 하잖아요. 그럼 허수 부분은 어떻게 잘라야 되냐면 얘들아 애들 다시 쪼갤 수 있지? 이렇게 그지? 다시 분수 형태를 합쳐진 걸 다시 쪼갤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쓸 수 있겠네. 4분의 5 플러스 2i라고 쓸 수 있겠죠? 다시 쪼개면 됐니? 그럼 여기서 허수 부분이 얼마야? 2 아니겠어? b는 얼마다? 2. 둘이 빼래. 다음. 자 이건 단순 계산이죠 얘들아. 자 이거 계산하려면 일단 앞에는요 전개해줘야겠죠? 전개해봅시다. 2에 앞에 전개하면 2-i 플러스 10i에 마이너스 5i의 제곱 뒤에 풀어주면 마이너스 15에 마이너스 9i 따라서 이것도 2 풀어주기 전에 안에부터 먼저 계산해주면 얘는 플러스 9i가 되겠네요. 그죠? 그럼 풀어주면 4 플러스 18i에 요거 좀 정리해볼까? 아 뭐 여기도 되네. 정리하면 한 번에 합시다 그냥. 아유, 여기 한번 정리하자. 플러스 5 되죠? 그죠? 그럼 얘들이 계산하면 얼마야? 7 플러스 9i 이렇게 되겠죠? 그 뒤에는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9i 이렇게 있고 풀어주면 14 플러스 18i 마이너스 15 마이너스 9i가 되면서 정리하면 얼마죠? 마이너스 1 플러스 9i 이렇게 되겠네요. 다음. 자, 복소수 요 녀석이 실수, 순허수가 되도록 하는 A값을 구하더라. 얘들아 실수면 허수 부분이 얼마여야 되는 거야? 그치. 이 복소수가 실수가 되려면 얘 허수 부분, 즉 이 녀석이 정리했을 때 허수 부분이 0이 나와야 되는 거고 순허수가 나오려면 실수 부분이 0이 나와야 된다는 거죠. 그럼 정리 먼저 해야겠네. 그럼 제 정리하면 a제곱 마이너스 2a 플러스 ai 그 다음 뒤는 마이너스 3a에 플러스 6i 이렇게 되겠죠. 그럼 허수는 허수끼리 실수는 실수끼리 정리를 좀 해주면 a제곱 마이너스 2a 마이너스 3a 정리하면 얼마죠? 합하면 마이너스 5a 그 다음 플러스 a 플러스 6i 이런 식으로 되겠네요. 실수 되려면 누가 0이어야 된다고? 얘가 0이어야겠죠. 따라서 실수가 되려면 a 플러스 6이 0이 돼야 되니까 a는 얼마? 마이너스 6. 다음 순허수가 되려면 얘가 0이 돼야 되니까 a제곱 마이너스 5a가 0이 되는 a 값은 인수분해해서 풀어주면 되겠죠. a는 얼마? 5 또는 a는 0. 근데 단 a는 0이 될 수 없으니 얘가 되겠죠. 다음. 자, 다음 이 등식을 만족시키는 실수 xy에 대해서 x 플러스 y인 것을 골라달라고 하네요. 그럼 얘가 0이 된다는 건 지금 얘는 실수 부분이고 얘는 허수 부분인데 그걸 했더니 0이 나왔다라는 건 얘도 얼마라는 거야? 0이고 얘도 0이 나와야 0, 0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엔 x 플러스 4도 0이 나와야 되고 3x 플러스 14y 플러스 2도 얼마가 나와야 돼? 0이 나와야겠지? 그럼 따라서 x는 얼마야? 마이너스 4 나오겠지? 그러네요. 그럼 x는 얼마야? 4 나오겠네. 그걸 여기다 대입을 해야겠죠. 그럼 12 플러스 14y 플러스 2가 0이 돼야 되니까 14 플러스 14y가 0이 되는 y 값은
마이너스 1이겠네. 둘이 더하래. 다음. 자, 복소수 z는 x-1 플러스 2x-y 마이너스 5i에 대해서 z바가 1 플러스 4i래. 그럼 얘들아, z바가 1 플러스 4i면 z는 얼마야? 그렇죠. 1 마이너스 4i 이렇게 되는 거 아니야? 그럼 결국엔 z가 이렇게 됐다는 건 이 z랑 이 z랑 어떻게 되야 돼? 똑같아야 되는 거 아니야? 그럼 실수 부분이 얼마야? 1이죠? 그럼 저기 있는 x-1이 얼마 나와야 돼? 1이 나와야 되는 거고 2x-y 마이너스 5인 이 허수 부분이 얼마가 나와야 돼? 마이너스 4가 이렇게 나와야겠지. 그럼 x는 얼마야? 2. 어디다 넣어야 돼? 여기다 넣어야죠. 4 마이너스 y 마이너스 5가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고 마이너스 y 마이너스 1이 마이너스 4가 나와야 되니까 마이너스 y는 마이너스 3. 따라서 y는 얼마? 3 이렇게 나와야겠네. 다음 17번. 네. 17번. 자, 두 복소수 알파 플러스 베타에 대해서 알파 마이너스 베타가 마이너스 2 플러스 i고 알파바 요렇게 돼 있는데 가서 값을 구해달래. 그럼 얘는요 이걸 딱 보잖아? 그럼 이걸 좀 정리를 해줘야 된다는 생각을 좀 먼저 들어야 돼. 진짜 얘를 막 진짜 복소수를 구해서 하는 게 아니라 쟤를 정리를 좀 해서 풀어줄 생각을 해야 되는데 그게 뭐냐면 이런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얘를요 이 식을 알파바랑 베타바로 묶어버린다면 얘네 둘을 알파바로 묶어버리면 얘랑 얘를 알파바로 묶어버리면 알파바에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아니겠어? 그죠? 그리고 베타바로 묶어버리면 뭐 마이너스 베타바로 묶어버려도 되겠다. 마이너스 베타바로 이렇게 묶어버리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 아니겠어? 그지? 그럼 공통부분이 생겨버리니까 이걸 인수분해 시키면 알파 마이너스 베타에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 아니겠어? 됐어? 그럼 우린 얘는 알잖아. 얼마? 마이너스 2 플러스 i. 얘만 모르네? 그지? 근데 이건 거 아닐까 결국엔? 잘 봐. 알파바 마이너스 베타바라는 건 내가 아까도 말했듯이 묶어서 쓰면 이런 것도 가능한 거 아니야? 알파 마이너스 베타 이렇게? 그지? 아까 내가 말했지. 얘를 바꿔서 어차피 얘는 뭐 플러스가 될 수도 있고 마이너스 될 수 있으니까 묶을 수 있어. 그죠? 그럼 묶어버리면 얘가 이렇게 된다는 건 결국 얘한테 이거 발을 씌우잖아요? 얘가 얼마라는 거야?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이런 형태가 된다는 거죠. 그럼 결국엔 얘랑 똑같기 때문에 이 자리에 뭐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야? 얘가 들어와야 된다는 거지. 그럼 결국엔 얘랑 얘는 뭘 구하는 거야? 합차 아니야? 그죠? 따라서 뭐라 쓸 수 있어? 마이너스 2 플러스 i에 마이너스 2 마이너스 i. 따라서 뭐라 쓸 수 있어? 4 마이너스 i의 제곱이니까 얼마야? 5라고 쓸 수 있겠죠. 다음. 자, 2z 마이너스 3z 2z바 마이너스 3z는 10i 마이너스 3이랑 그래. 그럼 얘들아 지금 왜 보면 뭐 아무것도 안 줬잖아. 복수수의 z에 대해서 아무것도 안 줬잖아. 그럼 너네 복수 z를 뭐라 써야 돼? 뭐라 써야 돼? 그렇죠. a 플러스 bi라고 두고 복수수 z 바를 뭐라 써야 돼? a 마이너스 bi로 놓고 푸는 거야. 그걸 대입해서 풀어야 돼. 어쩔 수 없어. 그럼 풀면 2에 z 바니까 a 마이너스 bi라고 두고 마이너스 3에 z니까 a 플러스 bi라고 이렇게 둬야겠죠? 그죠? 그랬더니 얘가 얼마 나왔냐면 10i 마이너스 3 이렇게 나왔대. 뭐 물론 좀 바뀌어있네요. 좀 풀어줍시다. 풀어주면 2a 마이너스 2b i 마이너스 3a 마이너스 3b i가 10i 마이너스 3 이렇게 되겠죠?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계산해주면 얼마야? 마이너스 a에 마이너스 5b i 이런 형태가 되겠죠. 근데 얘가 누구랑 같대? 10i 마이너스 3. 따라서 실수는 실수끼리, 허수는 허수끼리 같아야 되니까 마이너스 5b가 얼마여야 돼? 10이 나와야겠죠. 그리고 마이너스 a가 얼마여야 돼? 마이너스 3. 따라서 b는 얼마? 마이너스 2. a는 얼마? 3을 구하라. 따라서 우리가 원하는 건 복수수 z가 얼마인지를 구하라 했으니까 z는 3 마이너스 2i 이런 형태가 되겠지. 다음 24번. 두 실수 a, b에 대해서 요런
허수 i에 대한 이런 성질에 대해서 물어보고 있네요. 이럴 때 a 플러스 ab 값을 각각 구하라고? 봅시다. 얘들아 이것도 마찬가지야. 사실 뭐 별거 없는데 얘들아 얘 좀 바꾸면 얘 뭐라 쓸 수 있어? 마이너스 1이지. 얘 뭐라 쓸 수 있어? 1이지. 그지? 그 다음에 얘 뭐라 쓸 수 있죠? i죠. 얘 뭐라 쓸 수 있어? i의 제곱이니까 마이너스 1 이렇게 쓸 수 있잖아. 그지? 그럼 그거대로 간다면 얘랑 얘랑 어떻게 되겠어? 없어지겠죠. 그러면서 얘 봐봐. 얘는 뭐라 쓸 수 있어? 그렇지. 마이너스 i라고 쓸 수 있죠. 그러면서 얘랑 얘랑 어떻게 돼? 없어져. 똑같아. 4개씩 끊었을 때 0 되는 건 마찬가지입니다. 그죠? 그럼 결국엔 남는 게 얘랑 얘잖아. 그럼 쓰면 이렇게 쓸 수 있겠네. i분의 1 마이너스 1 아니겠어? 근데 내가 이렇게 쓰고 싶다 그랬어. 유리화해야죠. 유리화해주면 i의 제곱분의 i라서 얼마야? 마이너스 1분의 i죠? 따라서 마이너스 i분의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따라서 a는 얼마? 마이너스 1, b는 마이너스 1 이렇게 되겠네. 다음. 자, 봅시다. 자, 이걸 계산하래. 얘들아 이거 아까 봤듯이 이게 음수의 제곱근에 대한 내용이거든. 보면요, 아까도 말했듯이 음수랑 음수끼리 곱했을 때, 즉 루트 안에 음수랑 음수끼리 곱했을 때 특별하게 마이너스가 튀어나온다고 했고, 원래 본래의 것은 해치지 않는다고 했어. 원래 본래의 것이 뭐야? 루트랑 루트 곱하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하는 건 해치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럼 얘 먼저 계산하면 루트 마삼 곱하면 안에 있는 것끼리 곱해서 얼마? 9 나온다는 거지. 단 마이너스가 만났기 때문에 밖에 뭐가 생겨? 마이너스가 나온다 이거예요. 바깥에 있는 애는요 어떻게 써야 돼? 루트 마이너스 25. 본래의 것은 안 건드린다고 했잖아요. 그죠? 근데 쟤는 마마가 아니기 때문에 밖으로 마이너스가 튀어나올 필요가 없다는 거죠. 얘 봐봐.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분모는 음수, 분자는 양수. 마이너스가 튀어나오면서 본래의 것은 해치지 않기 때문에 마이너스 2분의 8 이런 식으로 들어가야 되는 거죠. 합치게 된다면. 그래서 얼마야? 마이너스 4가 되는 거지. 그럼 정리 좀 해봅시다. 그럼 얘 정리하면 9는 얼마죠? 그냥 3이죠. 루트 9는 3이죠. 그래서 얼마? 마이너스 3. 얘는 바꿔 쓰면 이렇게 쓸 수 있는 거 아니야? 루트 25에 i. 근데 루트 25는 얼마야? 5잖아. 그래서 5 플러스 5 i 이렇게 되겠죠. 그럼 얘는 루트 얼마야 지금? 마이너스 4잖아. 그지? 바꿔 쓰면 루트 4에 i지? 그지? 근데 루트 4는 얼마야? 2지? 따라서 2i인데 밖에 뭐가 있어? 마이너스가 있잖아. 이렇게. 따라서 얼마죠? 마이너스 3 플러스 3i 이렇게 되겠지. 다음. 솔직히 요거보다는 요게 더 많이 나옵니다. 자, 이걸 만족시키는 두 실수 A, B의 순서쌍을 모두 굴러라 라고 하면요. 얘들아, 제곱근과 제곱근을 곱했는데 갑자기 없던 마이너스가 툭 튀어나왔어. 그죠? 그럼 그 말은 지금 뭐라는 소리야? 그럼 뭐라는 소리야? A도 음수고 B도 음수라는 소리겠죠? 근데 지금 앞에 이 A, B가 뭐라는 게 없어? 0이 아니라는 말이 없잖아. 그럼 0도 된다는 소리입니다. 됐어? 그럼 A도 0 포함하고 B도 0 포함하는 순서쌍 A, B를 모두 골라달래. 누구야? 이해되죠? 또 누구야? 누구 있어? 이해되겠죠? 선생님 얘는 뒤는 0 아닌데요? 하나만 0이어도 0 아니야? A가 하나만 0이어도 0 아니야? 그지? 얘도 된다 이거죠. 그래서 얘랑 얘 다음